허프만이 문제점이 있는데요. 그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다음과 같이 ABCD, ABCD라는 문자열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. 지금 이거 ABCD, ABCD가 이제 보시면은 각 캐릭터들이 정확히 두 번 나오고 있죠. A 두 번, B 두 번, C 두 번, D 두 번. 이게 문자열이 어느 캐릭터가 중복 하나로 쏠린 현상이 없습니다. 이게 커프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게 하나로 중복된 문자열이 있으면 어느 캐릭터가 중복된 게 빈도수가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나와야지 압축이 되는데, 네, 지금 ABCD, ABCD 저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빈도수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허프만으로는 압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네, 이론적으로 봤을 때. 근데 이거를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ABCD, ABCD라는 문자열을 그냥 이 ABCD라는 문자열로 표현하면 안 되나요?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좀 딱 봐도 이제 문자열 크기가 줄어든 게 보이시죠?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요? 이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, 네.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거를 빈도수에 상관없이 그냥 중복되는 거를 줄여보겠다는 게 AZ77 알고리즘입니다. 그러면 AZ77 알고리즘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뭐냐면은, 지금 ABCD, ABC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이거를 중복되는 게 뭔지 한눈에 보입니다. 그냥 ABCD를 중복 두 번 있다고 그냥 표현하면 되겠구나. 그렇게 딱 눈에 보이는데, 만약에 무작위로 이제 표현된 문자열이 있다면은 이게 바이너리겠죠. 네, 주로 바이너리 텐데, 그런 무작위로 표현된 문자열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문자열 중에서 중복되는 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법을 제시하는 게 LZ77 알고리즘인데요. LZ77 알고리즘에서는 먼저 이제 버퍼를 두 개 둡니다. 하나는 룩 어헤드 버퍼라는 거고 하나는 윈도우 버퍼라는 건데요. 처음에 이제 입력값이 저기 이렇게 AOHL, BOHL, COHL이 있다고 치면은 먼저 룩 어헤드 버퍼에서부터 하나씩 채워넣습니다. AOHL 이렇게 하나씩 여기서부터 하나씩 채워놓고 그 다음에 또 한 칸씩 계속 여기서 룩 어헤드 버퍼가 꽉 차면 이제 윈도우 버퍼는 이제 한 칸씩 넘어갑니다. 예를 들면 AOHLP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하나 넘어오면 AOHLPO 이런 식으로 넘어옵니다. 그래서 이게 개념이 뭐냐면은 룩 어헤드 버퍼에 있는 것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. 윈도우 버퍼에 있는 문자열 중에서. 그래서 룩 어헤드 버퍼에 있는 문자열 중에 윈도우 버퍼에 있는 문자열과 겹치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줄이겠다는, 그거를 중복 체크하겠다는 게 에저트7 알고리즘의 동작 원리입니다.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메커니즘이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, 먼저 AOH를 먼저 룩 어헤드 버퍼에 채워 넣었고요. 그래서 튜플이라는 개념이 생기는데, 튜플은 이제 0은 이제 바이트 크기고요. 이것도 두 번째 0도 바이트 크기고, 세 번째 0은 이제 캐릭터인데요. 이제 설명을 이제 계속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룩 어헤드 버퍼에서 윈도우 버퍼에 이제 글자가 있으면은 룩 어헤드 버퍼에서 윈도우 버퍼에 겹치는 문자열이 있는지 봅니다. 지금 윈도우 버퍼에 A밖에 없기 때문에 겹치는 문자열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튜플이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이제 일단 00A로 이제 넣었습니다. 또 이제 5를 한 칸 밀어 넣었는데 또 A5 중에 또 겹치는 문자열이 없기 때문에 5를 넣었습니다. 그다음에 또 H도 겹치는 게 없어서 계속 넣었고요. H 넣고 L 넣고 그다음에 또 B 넣었는데 B까지 넣었더니 지금 겹치는 문자열이 생겼는데요. 로고 헤더 버퍼에 지금 OHL이라는 문자열이 있고 윈도우 버퍼에 쭉 찾아보니까 여기서 OHL이라는 문자열이 있었습니다. 이거 두 개가 지금 겹치는 문자열이라서 이거 중복을 제가 찾아냈거든요. 그래서 튜플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먼저 이제 중복되는 문자열이 있으면은 윈도우 버퍼 맨 뒤부터 이제 그 중복된 문자열의 시작 위치만큼 이렇게 그 카운트를 셉니다. 4만큼 떨어져 있죠. 그래서 그 4를 이 튜플에 여기 맨 왼쪽 멤버에 넣고요. 그 다음에 그 문자열의 길이를 중간 멤버에 넣습니다. 그러면 이제 3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겹치는 게 있으면은 그 그냥 로고 헤더 버퍼에서 그 맨 뒤에 있는 거 그 겹치는 문자열에 그 뒤에 있는 캐릭터 하나를 더 넣어줍니다. 그래서 더 멤버로 여기 설정합니다. 튜플의 멤버로. 그래서 그렇게 튜플의 멤버를 설정했으면 이제 43C라는 튜플이 생기게 되는데요. 그럼 이제 그만큼을 쭉 밀어넣습니다. 43C를. 그러면은 지금 이만큼이 쑥 들어가 버립니다. 윈도우 버퍼에. 그럼 나머지가 OHL이 채워지겠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OHL이 좀 아까 여기 OHL이 남아 있어서 또 OHL이 여기 중복되는 게 있어서 OHL을 또 밀어 넣어서 이렇게 튜플이 완성되었는데요.
이제 그러면 이제 이 튜플의 결과를 바이너리로 내보내면 이게 에저트 압축된 원리입니다.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튜플의 크기가 이게 원래 그 문자열의 길이보다 더 큽니다. 원래 문자열은 AOHL, BOHL, COHL 12바이트였는데 튜플은 이제 하나에 1바이트거든요. 그러면 3 곱하기 7 21바이트예요. 21바이트입니다. 그래서 지금 12바이트에서 21바이트로 오히려 늘어나 버렸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게 튜플의 크기가 3바이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3바이트이기 때문에 그 최소한 문자열 중복이 중복되는 길이가 3보다 커야지 이게 압축이 됩니다. 압축이 되는 거겠죠. 근데 지금 처음에 튜플을 만들었을 때 지금 중복되는 게 없는 거는 이제 그냥 밀어 넣어 버렸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또 길이가 2인 튜플도 있네요. 이게 중복되는 문자열의 길인데 그 가운데 멤버가. 그래서 네, 이런 거는 이제 오히려 튜플을 만들었더니 그거 압축이 안 되고 그 파일 크기가 늘어나 버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최적화를 이제 완전 깔끔하게 하려면은 이런 길이가 3 이하인 거는 그냥 바이트로 써버리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거 바이트로 써버렸다고 가정하고 이제 결과물을 계산해 보면 이거는 바이트 써버렸으니까 A, O, H, L, B 5바이트고요. 이거는 길이가 2니까 2바이트고 길이가 3이 네, 이거 3바이트, 길이 3이니까 3바이트. 그래서 결과를 만약에 그렇게 그래서 결과 한번 계산해 보면 A, O, H, L 5 더하기 2 더하기 3 네. 그래서 10바이트 원래는 12바이트거든요. 그래서 10바이트로 압축이 됐습니다. 12바이트에서 10바이트로 2바이트 절약을 했습니다. 이런 알고리즘으로 RZ77을 동작을 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좀 시간 복잡도를 좀 계산해 보자면 원래 이런 가장 긴 그 두 문자를 주어졌을 때 가장 긴 연속하는 공통 문자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그 시간 복잡도가 5n의 로그 n의 제곱이라고 합니다. 주로 그 생명공학 쪽에서 에이테주시의 염기 서열을 겹치는 게 있는 거를 네, 찾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 이 알고리즘을 발명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생명공학 쪽에서 쓰는 알고리즘인데 저희는 근데 이거는 뭐지? 완전 그 두 문자의 무작위성이 주어졌을 때 그렇게 중복된 걸 찾는 게 5 로그 n의 제곱인데 저희는 이제 이 로그 헤드 버퍼의 찾는 원리가 그 로그 어헤드 버퍼의 맨 첫 번째부터 그 끝까지 중에 그러니까 무조건 맨 첫 번째부터 시작한 걸 문자를 찾는 겁니다. 중복된 거를 OH가 있는지 OHL이 있는지 OHLC가 있는지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최적화를 해가지고 먼저 그거를 이거를 이번 탐색으로 이제 이걸 로고 헤드 버퍼에서 이거 중복되는 문자를 기준을 이번 탐색으로 찾았습니다. 예를 들어서 OH가 없으면 OHL로 가고 아니면 OHL로 가고 OHLC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번 탐색으로 이제 찾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그래서 그분을 로고 n으로 최적화했고 그리고 문자를 그 두 개의 문자를 비교하는 거는 그 KMP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를 적용했더니 결과적으로 n 로그 n이라는 시간 복잡도가 나와서 저희는 n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를 확보해서 조금 더 이제 압축되는 속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.